XSFM입니다. PODERA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얼음이 좀 녹았는데요. 그래서 한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강 가의 애지 쪽에 녹은 얼음들이 저 북극의 빙하 녹아가지고 북극곰들이 되게 외로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챙챙 부딪히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기후 한가운데서 전해드립니다. XSFM과 엔카 직영몰이 함께 만드는 193번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시간입니다. XSFM의 UMC의 책임 프로듀서고요. 당연히 안승준 군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냄. 귀여워. 북극곰은 근데 네. 그 북극곰이 이제 얼음에 동동 떠 있는 네. 그 사진은 사실 상당히 상징적이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외로워 보이고 네. 어떤 지구 온난화를 왜냐면 북극곰이 위기에 처해 있어라는 걸 너무 상징해주죠. 수영하지 않습니까, 북극곰? 당연히 합니다. 네. 네. 수영을 할 수 없는데 둥 떠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정말 외롭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지. 네. 신난다, 뭐 약간.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인간들이란.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들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요. 네. 네. 이상기온과 지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지진은 날만 하면 나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 녹음하는 기준으로 어젠가요? 그젠가요? 지금 대만에 지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경주에서 있었던 지진보다 네. 약간 약한. 네. 다만 이제 대만은 이제 땅이 한 덩어리고 금방금방 퍼지기 때문에 네. 많이들 느끼셨을 거고 예, 여행 가신 분이나 대만에 계신 여러분 네. 청취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대만은 여행 가면 협곡 트레킹 이런 게 재밌대요. 아, 그래요? 산이 많은 나라니까. 예, 지금 다 취소됐겠죠. 네, 부디 조심조심 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좋게 돼서 돌아와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남극에서 찍힌다고 했었나요? 어떻게요? 저희 청취자가요? 요즘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계셨죠? 네, 근데 저희 서버에는 한 명이 듣는 이런 도시는 알 수 없고요. 네. 최소 몇백 명, 몇천 명은 들어야 찍히기 때문에. 네네. 예, 남극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이 찍히긴 좀 어렵잖아요. 그쵸. 남극에서도 아직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요? 북극곰. 수영할 줄 아는지 묻고 싶어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네. 네. 타이완에 계신 여러분, 지진 조심하시고요. 여진이 기록된답니다. 타이완으로 막는 거예요, 지금 제 헛소리를. 타이완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계속 북극곰한테 확인 사살하는 것 같잖아요. 네, 미안하고. 예. 새로운 마음으로 2월을 엽니다. 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3회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인생의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지구상 모든 분들의 사연을 주제와 분량에 관계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네.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진한 인생 경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르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집어 콕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SK 엔카 직영몰에서 자동차 케어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나 선물을 많이 드리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걱정을 더는 방법 트러스트 SK 엔카 직영몰, 하늘하늘 데일리룩 마스에르,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강이 몇 년 만에 얼었다라는 게 있나요? 윤세민 에디터한테 물어보면요. 네. 한강은 매년 얼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알게 된 게, 저희가 지금 XSFM이 강을 쳐다보면서 방송을 만들기 시작한 지 5년째쯤 됐는데요, 횟수로. 네네. 잠깐이라도 옵니다. 다는 아니고, 네. 어떻게든 조금씩 옵니다. 네. 예. 작년이나 올해처럼 거의 전체 표면이 다 얼음으로 덮이는 때가 흔치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얼은 다음에 눈이 와갖고 하얗게 된 경우가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이지 처음, 그러니까 네, 올해는 멋진 정말이 모습. 독특했죠, 그거는요. 네, 멋진 모습이었어요. 한강이 하얗게 눈이 소복히 쌓인 한강 표면. 네. 네. 한 며칠 본 것 같아요. 네. 네. 공개 방송 얘기는 안 하나? 공개 방송 얘기요? 자꾸 언급하나? 자꾸 언급해야죠. 네. 겁나 죽겠습니다. 네. 물론
그 XSFM의 오랜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공개 방송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게 XSFM이 주관하는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이 이 책임 PD와 청취자들의 그 생각이 엇갈리는 가장 크게 생각이 엇갈리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행사 예매가 끝나고 나면은 저에게 성화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싶은 한때 해시태그 사장을 패 이런 것들도 유행했었어요. 근데 정말이지 이제까지 해왔던 행사장 중에 가장 큰 행사장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을 뵙거든요. 네. 예, 여유 있게 했는데 제가 여유 있게라고 말하면 다들 코웃음을 치며 성질을 내실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자신이 있어서요. 네네. 네. 그리고 행사도 지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토요일이죠. 네, 섭외도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광고는 곧 나가겠습니다만은 네. 광고 나가기 전에 이미 달력에 네. 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네. 24일. 서울, 네, 구로구에서 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 주쯤이면 윤곽이 정말 더 정확하게 드러날 것 같고요. 네. 네. UMC랑 저랑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인데. 네. 지난주에 눈이 소복소복 내리던 날. 데이트를 했어요. 네. 시내에서. 을지로에서. 먹고 남아서 가져간 순대 간. 순대 먹었죠, 우리가. 아이가 시내에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거기는 진짜요? 간도 하루가 지나도 맛있더라고요. 오. 맞다. 예, 그 집 딸님, 그 집 따님 간 좋아하시지. 내가 너한테 떠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우리 집에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죠, 되게 오랜만에 2차까지 술 먹었네요. 네. 네. 다 공개방송 때문이에요. 그렇죠. 공개방송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네. 네. 유부남들이, 일 핑계 안 되면. 그렇죠. 언제 2차까지 술 먹어. 엄청나게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기억을 싹 지워버리는. 근데, 기억은 좀 안 난다. 일 얘기가 이렇게, 과열되면서 네. 좀 음주가 빨라져서요. 적어가면서 그쵸.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진짜 좀 그래야 돼 이제. 적어가면서 먹어야 너도 돼. 까먹으셨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은 네가 하는 거니까요. 네. 농담이고 하나도 안 까먹었습니다. 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준비할 거예요. 첫 번째 후기는요. 윤상호 씨의 후기입니다. 많은 후기 보내주시는 분들이 자기소개를 똑바로 해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이분들을 소개해드릴 수고를 덜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렌즈 입관시켰다 극적으로 회생시킨 윤상호입니다. 네. 입관된 건 드림렌즈가 맞고 윤상호 씨 표현에 의하면 회생된 건 윤상호 씨죠. 그렇죠. 네. 아내에게 김상조 기술행정관으로부터 메일 받았다니까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연 보내서 뽑혔다 하니 보낼 때와는 다르게 엄청 좋아하네요. 보냈다고 하셨을 때 들으셨었는데 아내분께서 네. 까먹으셨군요. 엄청 좋아하네요. 신기하다고. 듣고 나선 빡빡한 일상 즐겁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자기 얘기 너무 쓸데없이 많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기왕 더 언급해보면 참 말을 안 듣죠? 어딘가 자기 배우자의 얘기를 막 해야 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너무 사랑하거나 네. 너무 무섭거나. 아내와 저는 동갑입니다. 술을 먹지 않는 이상 운전대는 절대 저를 주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만삭일 때도 직접 운전을 했는데 톨게이트에 지날 땐 요금 정산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임산부에게 운전시킨다며 혼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운전하면서 하도 피곤하다길래 내가 운전할까? 했더니 네가 운전하면 더 피곤해 하더군요. 네. 정말 윤상호 씨가 운전을 못 하시는가 봐요. 혹은 그 성격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조수석에만 아까 그 운전석에 앉았을 땐 평화로운데 네. 내가 나를 믿으니까. 그렇죠. 조수석에 앉으면 폭군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고고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턴 랩스 턴 라이트. 조수석에 앉으면은 자기보다 못한다고 느끼지 않나요, 보통? 네, 자기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가요? 저는 남의 같아요. 운전을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내가 죽지 않고 차는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차가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고.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따로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얘기를 막 하면 상관없는데. 네. 시야를 공유할 때는 뭔가 절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세수 앞이 보이는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바둑을 두듯이. 그래서 굳이 막 잘한다 못한다라기보다는 나하고 다르네라는 인지를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얘는 되게 천천히 가네. 얘는 되게 안정적으로 하는구나. 아니면 얘는 되게 나랑 비슷하네. 혹은 뭐 이런 포석이 틀렸어. 100m 전에 중립을 놔야지. 집에 가서 복귀해보고. 대전 즈음에서 꼭 그랬어야 하는가.
이 자식은. 계속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내는 UMC 팬입니다. 낙곰수로 제가 팟캐스트에 입문시켰지만 요파씨와 그 알씨를 알려준 것은 아내였죠. 그래서 대학로 벙커에 아내와 함께 가서 직접 구운 케이크를 UMC님께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드셨었는지. UMC에게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네. 근데 대학 벙커 시절에 그렇게 절차가 까다로웠나요? UMC에게 다가갈 절차가? 그냥 어깨 툭툭 치고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었나요? 그게 네. 또 문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청취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군요. 화장실로도 바깥에 있었으면 복도에 지나가다가 인사도 하고 했을 텐데 화장실도 사무실 안쪽에 있겠다. 저는 굳이 밖에 나가서 인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죠. 물건을 전해달라고 죄송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었어요. 네. 받았던 기억이 나시나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제 당혹스러워서 소개는 해드리는데 지금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요파시 팀들이 녹음하는 걸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뭘 자꾸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죠. 회사의 사내 문화가 그걸 또 말리지도 않았고 권장하진 않았지만 말리지 않으면 만연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전달되진 않은 풍토. 중간에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있는 풍토. 받긴 받았을 거예요. 이게 배달 사고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받자마자 누가 막 엉망 먹어. 그러진 않았을 건데.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윤상호 씨가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난다. 아내분하고 다시 한번 메일을 주세요. 인상착의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접 구운 케이크 이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요파 씨나 그 알실 팀한테도 이런 게 간혹 이런 정성을 들인 선물이 간혹 들어왔지만 낙곰수 팀한테 이런 선물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글로 묻혀졌을 것이다? 그냥 살짝 기분 나쁘게만 해드리고 끝나면 되는데 뺨을 맞을 소리를 제가 하고 있죠.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받으면 진짜 감사드리고 실제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막 옷에다가 사인도 해드리고 5만 가지 다 해드렸어요. 들어오시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이분 탓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모른다잖아요. 나는 빠았네. 좀 예의 바른 답변을 할 방법이 없네. 이게 떠오르질 않네. 아니 그냥 중간자를 욕합시다 우리 그냥. 받으면은 누군지 모르는. 잠시 고마워하고 그 안에 있던 직원들 되게 많거든요. 다 잘라서 금방금방 나눠줬었어요. 기억이 나요. 아카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집에 가서 썩은 데까지 모셔놔야 됩니까? 받아서 나눠줬어요라는 말.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게 훨씬 깔끔한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네. 중간자를 욕하자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네. 나눠줬을 수도 있다. 하고 낙검수 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김어준이 먹었을 것이다. 배를 봐라, 배를. 그러니까 지금 와서 되게 다양한 경로를 생각해 주는 것은 전혀 친절과 관계가 없는. 그렇구나. 다양한 경로를 본인이 제시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래서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말을 못 해요.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하실까 아내가 궁금해 하더군요. 그래요. 5년은 됐어요. 5년은. 5년 더 됐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드림렌즈는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군요. 착용 후 10일 정도 지나 안과에 가보니 시력이 엄청 좋게 나오더라고요. 깜놀. 그래요. 지금 발이 됩니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되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파격적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포털에서 드림렌즈를 검색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워 광고들이 붙어 나와요. 되게 잘 팔리는 물건인가 봅니다. 그리고 UMC님, 터닝 맥카드 이후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 말씀드리면. 뭘 알겠어요. 날카로우세요. 터닝 맥카드도 우연히 산 거지. 초조카 기쁘게 해주려고. 베이블레이드는 아무리 좋아도 마트에서 2만원대입니다. 그럼 사실 상당히 좋은 제품이네. 좋은 아이템이네요. 제가 포털에서 본 거는 좀 덤탱이였나봐요. 여기 계속해서 보연 설명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랜덤 부스터라는 상품이 있는데 말 그대로 팽이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일반 상품보다 가격은 조금 낮지만 잘 뽑으면 레어템을 구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제품 구매를 유도합니다. 리니지죠. 이런 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여기 사장님이. UMC님이 보신 5만원대 이상의 제품은 업자들 중 이걸 뽑아서 그 알맹이만 판매하는 그럴 수가 있어요? 는 것이거나 국내 미출시 일본 제품, 국내는 땡시럽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요, 웬만한 소비자들이 전문성을 뽐낼 때는 절대 안 믿는데요. 네네. 엄마 아빠들이 얘기할 땐 다릅니다. 예. 그렇죠. 후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다 읽기 그러시면 아내가 궁금해하는 구운 케이크 드셨는지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네. 예, 제 특유의 방식으로 아주 장황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봄이 오면 공개방송에서 뵐게요. 그럼 이만 좋은 하루하루 되세요. 네, 윤상호 씨의 마지막 문장에서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추운데요. 7주 후면 봄입니다. 완연한 봄일 것입니다. 네. 네.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리라 기대합니다. 네. 네. 지금은 모든 아파트마다 수도 쓰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네. 예, 7주 후엔 안 그럴 겁니다. 윤상호 씨 감사합니다. 공개방송에서 뵐게요. 네. 그리고, 유땡현 씨. 네네. 네. 저희들이 되게 많은 잔소리를 하게 만들었던. 네. 네. 유땡현 씨에게 잔소리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유땡현 씨의, 큰애 숙모님. 네. 이게 저희가 잔소리를 했었죠. 네. 안녕하세요. 탱자 노느라 피부만 좋은 수험생 유땡현입니다. 우리 사연 소개되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네. 자기소개 실력이 부쩍 늘어요. 네. 사연 뽑아주신 김상조 기술행정관님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잘할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네. 책임자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UMC님의 말을 듣고 엄마에게 예전에 혹시 아빠가 큰애 숙모네에서 돈 갖다 쓴 적이 있냐고 여쭤보니 엄마는 그 엄마가 다 갚았어! 라고 외치십니다. 여타 코미디 프로그램과 요파씨의 차이점입니다. 저희는 신통력이 있죠. 돈을 빌렸을 거라니까. 네. 결국 갖다 쓰셨군요. 근데 어머니가 다 갚았습니다. 네. 큰애 성님은 혹시 그 건을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걸까요? 이자를 안 쳐줬다거나. 네. 너무 늦게 갚았다거나. 30년간 상환했다거나. 혹시 그 중간에 돈이 조카의 피부에 관리에 들어가진 않았는지 담아두고 계시는 거죠. 네. 안승준님 얘기대로 저희 큰 외숙모는 그 후 외할아버지 기일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땡현이는 무슨 공부한 애가 피부가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또 말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게 예상했던 대로예요. 엄마는 얼른 걔 원래 그래요. 하며 말을 잘라버리셨다는데 역시 엄마의 카리스마는 저의 호구스러운 아우라와는 많이 다른가 봅니다. 네. 네. 아니 서로 말이에요. 네. 친정도 시댁도 네. 한두 해 다뤄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만약에 이 말 자체가 좀 실례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유땡현 씨가 이제 고시에 패스해서 패스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걔 원래 그래요라는 그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고시에 패스하기 전까지는 네.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렇죠. 네. 네네네. 소라소리 애청자이신 엄마께 소라소리 사장이 만드는 다른 프로에 사연이 당첨됐다고 말씀드린 후 이렇게 소개됐군요. 제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네. 소라소리부터 들은 청취자. 네. 소라소리 오랫동안 한 보람이 있다. 소라소리 사장이 만드는 다른 프로에 사연이 당첨됐다. 어머님 제가 사장입니다. 네. 돈 갚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분이 윤소라 씨를 섭외하신 그분입니다. 접니다. 네. 말씀드린 후 제 사연 부분을 틀어드렸습니다. 우리 집 얘기인데도 남 얘기처럼 재밌다며 빵 터지셨습니다. 우리 뭘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그 후로 틈날 때마다 소라소리 광고를 따라 하시며 이 중 어떤 업체에 선물이 오는 거냐고 물으십니다. 네. 네. 소라소리 광고 2개밖에 없는데. 지금 뭐가 가고 있죠? 기억력이 나게 해주는. 네네. 예, 먹을 거 하고요. 네. 하나는 원광 디지털 대학교인데요.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부지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러고 아니, 디지털 공단. 어머니 다시 한번 만화의 꿈을. 입학 및 등록금 전체. 아무리 광고주지만 입학을 시켜드리진 않죠. 네. 네. 거기 있는 건 안 가고요. 네. 다른 게 갑니다. 네. 사연 당첨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피켓팅에
티켓팅이겠죠? 그렇죠. 피켓팅. 피켓팅은 이제 뭐 시위할 때.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피켓팅에 성공하면 다음 공개 방송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 행사장에 와서 피켓팅을 집회와 하겠다. 시위를 하시겠다는 거죠. 물러가라, UMC. 아니, 까면 큰 해숙모를 깔 것이지. 근데 실제로 막 피부가 너무 좋아서 피켓을 막 들고 있는데 저분은 윤땡현 씨인가 이러면서 피부에서 광이 막 나는. 이렇게 BGM 깔리면서 3M 리플렉티브 저 어두운데 빛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네. 아무튼 윤땡현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유땡현 씨 피부가 실제로 너무 좋아서, 수백 명의 관중 중에 바로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태도를 바꿔서, 네. 큰애 숙모님의 입장이 돼가지고, 얼마 노신 거예요? 300년? 이러면서. 네. 꼭 와주세요. 그날 뵐게요. 네. 네. 그리고요, 사연을 보내신 분은 아닙니다만, 윤경 씨라는 분이, 사연을 듣다 말고, 통신사의 기술직이신데 이런 본인이 일하는 팀에서 운영하는 좋죠. 장비 중에 유심 개통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는데 이걸 UMC라고 부릅니다. 유심 매니지먼트 센터래요. 이런 시덥지 않은 도움말을 주셨습니다. 하여간 기술자들은 많아가지고. 진짜 그렇겠네요. UMC라는 영어 예명을 쓰면은 약자로 정말 UMC로 못 만들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콘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제가 KFC 거기서 시작했을 때 수많은 청취자들이 놀랐어요 이미. 네. 한번 지나간 열풍이군요. 그렇죠. 네. 수백 개가 기억났는데 지금은 울산 마라톤 클럽밖에 안 떠오릅니다만은. 아무튼 윤경 씨. 울산 마라톤 클럽 좋네요. 늙은 개그 감사드리고요. 파이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첫 번째 곡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뭐죠? 오늘은 네, 소리꾼 고영렬 씨의 정규 앨범, 솔로 앨범이 나왔네요. 네. 저희 로스트 스테이션에서도 모신 적이 있는 두 번째 달과 함께 하셨던 소리꾼 네, 씨죠. 맞아요. 불후의 명곡에서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고영렬 씨 앨범 중에서 나비의 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꾼 고영렬 씨의 나비의 꿈 듣고 왔습니다. 네. 참 충격적이에요. 뭔가 이런 목소리가 있을까, 이런 창법이 있을 수 있구나를 사실 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유니버설 나이로 25살에. 그러니까요. 영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파 씨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러고 놀랄 때가. 네. 특이한 보컬을 만날 때였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게 이제, 저는 기억컨대. 맞아요. 그리고 그게 리차드 파커스 씨든, 우효 씨든, 오웬이든, 네. 유정식 씨든, 네. 미안합니다. 이런 충격을 받았. 유정식 씨는 이제 전화통화 내용에서. 아니. 괜찮습니다. 이런 보컬이. 네. 그런 충격과 비슷한 충격을. 근데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서 판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것과 어떤 그냥 일반적인 가요 창법의 어떤 묘하게 중간 선상을 넘나드는 그런 창법인데 애초에 판소리에도 있는 창법인지 아니면 고영렬 씨가 개발하신 창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창법이에요. 이것이 창법인지 나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의 목소리, 결국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에 빠져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번에도 고영렬 씨 앨범을 들으면서 사람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장자가 설파하는 이 호접지몽의 인식론은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나는 생각한다 것이기 그거하고 닮아 있어요. 꼭 그렇게 무식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나는 생각한다 것이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울산 마라톤 클럽님?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인식론을 이제 현대에 와서 번역을 다르게 하기를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도로 보는 것이 거기 더 열고 숨은 맞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철학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이 호접지몽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마무리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A는 A가 아니고 B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능력이 나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그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노래라면 네. 지나치게 절절합니다. 이 보컬은. 담담해야 되는데. 네. 근데 또 그렇게만 생각하긴 또 뭐한 게 그냥 절절한 보컬도 아니에요. 힘을 막 쓰고 있지도 않아요. 정말 특이한 보컬이에요. 네. 인터뷰 찾아보니까 수영 선수셨대요. 초등학교 때 고영렬 씨가. 호흡이 좋아요. 되게 무식해 보인다 나. 한 발 늦게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근데 그게 이제 나비인지 호흡이 수영인지 수영이 호흡 그 판소리인지.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서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판소리를 배우게 됐대요. 소리를 배웠다. 네. 그랬는데 판소리가 좋아져서 판소리로 입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소리, 내가 수영 선수인지. 대단한 우연이죠. 이게 이제 앨범을 내놓는데 홍보할 방법이 없어서 네. 팟캐스트를 하다가 네. 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동질감을 느껴요. 오늘 왜 이렇게 막 날아다니죠, 제가? 나비인가? 울산 마라톤 클럽의 경박함이 느껴지는 오늘의 방송입니다. 고영렬 씨의 노래 나비의 꿈을 193회 엔카지경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시지요. 김광보 씨라는 분이십니다. 서두가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네. 김광보 씨하고 사연이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파 씨 사연. 저 너무 신선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지울까 하다가 와 이런 멋진 제목이 다 제목 이렇게 지어주세요. 요파 씨 사연. 본인의 그냥 정해놨죠. 이건 요파 씨 사연이니까 그리 알아라. 구분하기 좋아요. 너는 이미 당첨되었다. 카리스마 있고 좋아요. 시작이 요파 씨 사연. 네. 두 줄 띄고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숙식하는 김광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지만 저에게는 큰 조땜이 있어 짧은 사연을 보냅니다. 네. 작년 요파식 공방 때 저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파식 공방 때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냥 공방 즈음에. 그런 거겠죠? 내가 뭘 살려고 그랬다.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집에 그러니까 이게 덕후체죠, 덕후체. 저는. 세상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나는 나에게 선물을 했어. 그렇군요. 저는 요파식 공방에 와서, 정말 삶이 별거 없구나. 나에게 스스로 선물을 자주 하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파식 공방 때 저는 선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전달해드리지만 그런 교훈을 전해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 쇼핑 아이템이 한국에는 올해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1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스스로에게 무슨 선물을 하려고 했냐면 젤다 야생의 숨결. 네.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라는 이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최신판 작품입니다. 줄여서 야숨을 사는 건데요. 지금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야숨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그 전문 용어고요. 그렇군요. 네. UMC님이라면 아시겠지만 작년 고티를 휩쓸고 엄청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네. 작년 최다 게임 오브 더 이어 수상작입니다. 네. 네. 최다 게임 오브 더 이어. 무슨 말이에요? 최다 판매량? 아니요. 잡지들마다 다 게임 오브 더 이어를 따로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게임 바닥은, 게임판은 보통 그거 숫자를 합산합니다. 그래요? 그게 올해의 게임에 언급 노미네이트 숏리스트 된 숫자를 또 따로 합산을 해서 그게 다른 미디어 예를 들어 영화 비교했을 때 그게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진일보한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게임 평론가들은. 그렇군요. 영화는 그해 영화상을 다 세 가지고 봐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화상들끼리 자존심 대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네. 네. 처음 알았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사실 젤다를 하기 위해서 게임기도 사고 했었는데 해외에서는 정발된 게임이 우리나라 정발은 2월 1일이라 정발은 정식 발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발은 2월 1일이라 기다릴 수 없는 몸이 되어 결국 기다릴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네, 결국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로열고 스스로에게 가로 닫고 주게 된 것이죠.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주 고민하다가 24일에 우울할 땐 결제 버튼이지 하고 눌러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끝까지 좀
그 밀어놔야 덜 죄책감이 드나 보죠? 되게 오랜만에 뼈에 사무치는 명언을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우울할 땐 결제 버튼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우울할 때 결제 버튼은 해서 딱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제발 좋겠어요. 하긴 요즘은 이제 페이 방식이 좀 나아져서 우울할 땐 결제 버튼이라고 딱 눌렀을 때 빠밤 하고 이렇습는데 띵동 하고 결제 버튼 눌렀는데 설치하시겠습니까? 인증해야 되고 네. 뭐 하면 그 어떤 깔끔한 맛이 네.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좀 간편해졌습니다만 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민증 들고 오고 네, 뭐 깔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울함이 더 증가되는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요즘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자, 배송 예정일은 후년 5일이라 몸은 더욱 달아올랐고 하루하루 참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욕망. 부담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의 욕망을 상당히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계세요. 새해가 밝고 아마존은 생각보다 부지런하게 배송하여 3일날 경비실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월드와이드판을 사셨군요.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택배를 오픈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24일에 결제하셨고 3일날 받으셨대요. 네. 9일밖에 안 걸렸어요. 아마존으로 하셨으면 아마존 프라임으로 받으셨나 보네요. 자, 점심시간에 짬을 냈다는 것은 이제 회사로 택배를 시키셨나 봐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런데 없어. 박스를 열었는데 게임이 없어. 이것은 이제 사람이 절정의 순간에 이뤘을 때 반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분의 존재 자체가 사실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혼자서 고민했어요. 이거 안승준이 읽는 게 맞나? 그 맛을 살릴 수 있을까?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약간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조상님이 와도 반말한 사람이에요. 지금 패키지 열었는데 게임이 없으면. 네. 분명 자꾸 귀여운 카트리지 형태의 물건이 없어. 분명 두근대는 마음으로 케이스에 비닐도 뜯고 새 제품이라고 써 있는데 케이스 안에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쇼핑을 하는 사이트에서 사왔을 때 그 쇼핑하는 사이트의 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요? 아직도 게임 패키지가 변화하는 중이라 옛날에 DVD나 블루레이 타이틀이 들어갈 만한 박스를 그대로 써요. 네. 왜냐면 그걸 받아들면 기분이 좋으니까. 안에 열어보면 아주 조그만한 SD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요즘 점점 바뀌고 있는데 그걸 열었더니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존의 잘못이 아니라 게임 회사에서 그거를 먼저 포장하는 거 아닌가요? 책임 소재는 게임 회사죠, 일단. 그러겠죠. 네. 자, 그래서 분노 대신 당황으로 점철된 저는 아마존 라이브 챗을 켰습니다. 나 게임 빈 박스 받았어. 아마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새로 보내드릴까요? 환불해드릴까요? 이게 한국인다운 번역입니다. 네. 네. 고객은 반말하고 CS는 존대합니다. 네. 네. 잠깐 환불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달아오른 몸. 안승준 군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뭘 달아올라야 되냐. 연탄 불려도 쬐었냐. 나 새로 보내줘. 아마존 보내드립니다. 나 힘들어. 얼마나 걸릴까. 아마존 스탠다드로 보내지만 빨리 출고하라고 하겠습니다. 대마존은 쿨하게 새 제품을 보내줬지만 또 일주일 걸려 도착했고 이번에는 스탠다드인데 일주일 만에 무슨 빨리 온 겁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박스를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게임은 있었고 근 20일 만에 물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량률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비닐 포장된 공갈 패키지 사연이었습니다. 네. 쓰고 보니 결말이 너무 해피해서 안 뽑힐 것 같네요. 신년이 몸 건강하시고 추위 조심하세요. 신년이 몸 건강하시고 추위. 너무 속이 드러나죠. 지금 빨리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년이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어떻게 특이하게 발음하시는 분이 신년이 씨를 이렇게 읽을까? 신년이 몸 건강하시고 추위 조심하세요. 네, 지금 게임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 글 쓰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건성이에요. 마지막에. 대구에 사시는 김광보 씨는 그래서 지금도 젤다의 전설에 빠져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송을 못 들을 수도 있죠. 보내놓고. 근데 젤다류의 장르 형태상으로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만은 옆에서 음악 틀어놓고 하기는 좀 좋은 게임입니다. 그래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네. 이분이 루리웹에다가 본인이 올린 링크를 세워주셨어요.
보면 이래요. 네. 2018년 1월 2일에 글을 올리셨어요. 이분은 루리웹에서 레벨 26이에요. 여기서 좀 노시는 분이에요. 네. 네. 박스가 눌려 있어서 아싸 하고 열었는데 네. 박스가 비어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네요. 없어. 칩이 없어. 온 루리웹 유저들을 상대로 반말을 했죠. 루리웹 유저들 어떨까요? 나순중 군과 다르게? 네. 이해합니다. 네. 댓글 보시죠. 베댓. 비싼 플라스틱. 물 건너온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베댓. 가끔 택배 개봉할 때 어이없는 일들이 있어서 고가 물품 개봉할 때는 녹화하면서 합니다. 처음 배웠습니다.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네. 반말했는데 저희한테. 그래서 김광보 씨가 그걸 보고서 두 번째 택배를 받을 때 녹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젤다 전설 때문에 고프로 사셨을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네 번째 배댓글 보면 고객센터에 채팅으로 이야기하면 빠른 배송으로 새 거 보내줄 겁니다. 얘네는 후속 일처리만큼은 잘해요. 맞아요. 라고 아마존에 대해 소개해 주셨어요. 맞아요. 따라서 지금 그런 거 진짜 강하죠. 따라서 지금 김광보 씨의 삶을 네. 루리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루리웹이 시키는 대로 했다. 루리웹이 강력하다. 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루리웹이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루리웹 지몽. 꿈에서. 루리웹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이제 요파씨를 진행하면서 요파씨의 그 청취자분들 사연, 이런 어떤 그런 걸 참 많이 배우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 이런 걸 배우는데. 뭔 얘기할지 알겠어. 아니요. 저는 이제는 그 김광보 씨에 대해서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걸 배우는데 정말로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요 요즘에는. 진짜요? 네. 사람 하나 망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이 정도로 청취자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걸 좀 계속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나도 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파씨를 틀어놓고 이제 게임을 하시는 게이머 여러분, 요파씨에 등장하는 타이틀들은요 죄다 게임 오브 더 이어 이런 것들이요, 작품들이었어요. 언제나 그렇군요. 얘기를 해보면 GTA, 위쳐3, 젤다의 전설도 그렇고 다 해봐야 절대 후회는 안 하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저는 대작들이죠. 게임이 경쟁이라는 그 거대한 그걸 갖고 있어요. 아직 저런 소리를 한다니까. 게임은 경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웠었거든. 네. 근데 스타 같은 경우도 처음 했는데 막 전략을 짜서 막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동시에 막 얘기를 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데 채팅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죠. 아니, 쟤를 이겨먹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제 소리까지 들어야 되고 막 모르는 사람인데. 게임은 연대와 협동과 세상의 탐험이에요. 그런 인식만 남아있어서 저걸 어떻게 또 모르는 사람하고 또 경쟁을 또 해서 이겼는데 뭐 욕하고 뭐 이럴 일인가. 네. 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보통. GTA에서 맞아 죽으면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부활? 오바마 케어. 삼라만상 다루지 않는 것이 없다니까.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이 사실 상당히 후지다라는 걸 이제 최근에 깨닫게 됐고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좀 관심이 가긴 합니다. 네, 아마존과 루리앱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김광보 씨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엔카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3번째 순서의 세 번째 사연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티피컬한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네. 저희들한테서는 처음 소개됩니다. 나보미 씨의 사연입니다. 네.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살던 나라에서는 신분증에 혈액형을 표기했는데요. 네, 그래요? 이건 흔한 일입니다. 의료 유사시에 자빠라져 있으면 헌혈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신분증을 보고 경찰이 이 사람 바람둥이구만 이러고 있는 성격 좋은 분이 왜 그래요? 천재 아니면 바보구만. 똘끼가 있어 이러면서. 네, 그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믿지 않으니까요. 진짜 웃기겠다 이러면 딱 써져 있는 거. B형이니까 이렇지. 근데 그런 나라는 별자리도 써 있고 띠도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면은 짱인데 결혼합시다. 아니면 상종을 안 하고 가버린다든가. 가까이 오지 마시오.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다.
신분증 보자마자 후회하고 막 경찰이 구해준 거. 네. 편견의 나라. 당시 살던 나라에서는 신분증에 혈액형을 표기했는데요. 외국인 신분증을 발급받으려 하니 혈액형 검사를 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작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피를 뽑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가 A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뭐 갑자기 말하지 뭐. 지금부터 말하겠다고 천천히 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에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이렇게. 네. 네. 그쵸. B는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입을 앙 다문 채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네. 그 AB형 되게 긴장되겠다. 아. A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가, 에이. 아, 그런 걸 두고, 시간이 언급 같은, 뭐라고 하죠? 언급의 시간 같다고 하는 거겠죠. 저는 당시. 영겁인가? 언급인가? 네. 영겁이에요. 네. 25살. 언급 뭐야? 그러게요. 언급은 뭐죠? 네. 저는 당시 26살이 될 때까지 B형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는데, 이유가 나오는군요. 갑자기 A형이라고 하길래. 네. 내가 A형일 리가 없다!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 고 말했습니다. 이제, 일단 이 사연을 소개하기 위해선 저희도 그 전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테레오타입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니까 하는 말인데. 네. 그럼 진짜 B형이었다가 A형의 티피컬한 그 성격이 뭐죠? 보통? 몰라요, 전 그거. 전혀 몰라요. 척하지 마세요. 근데 전혀 몰라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뭐죠? A형은. 옛날에. 소심하다. 옛날에. 저희 이제 인턴이 있어요. 네. 새로 들어온 인턴에게. 네, 인턴 엔지니어가 앉아있어요. 네. 네.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심. 그렇구나. 근데 B형도 소심하다고 안 하나?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스테레오타입은 이제 B형은 자기 멋대로고. 네.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다른 거는 잘 붙일 줄 모르는데. 네. 옛날에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주 한심한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B형 남자친구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롯데 엔터테인먼트의 많은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네. 그 영화가 이상한 거죠. 한참 유행할 때였죠. 그 혈액형에 대한 것들이. 뭐 예능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랬으니까. 21세기 초반.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 다른 환자도 없었는데 의사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여기 와서 보라고 현미경으로 와보라고 하더군요. 네. 다른 사람도 보더니 아니야 너는 완벽한 A형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현미경으로 보면 A가 이렇게 써져 있나요? 현미경으로 보고 일반인이 적혈구가 이렇게 A로 모이고 백혈구는 배경이 되고 구해줘요 뭐 슈퍼맨 같은 건가요? 이렇게 A 이렇게 하고 막 안승준 군이 YMCA 안무할 때 A자를 그려 보였어요. 네. 네. 좋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혈액형들이 현미경을 들여봤더니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혈구들이 모여서 마스 게임을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되었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너는 완벽한 A형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얼척이 없고 의사가 A형이라 하는데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서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혈액형은 만국 공용일 텐데 왜 여기서는 내가 A형인지 정말 이해는 안 됐지만 더 이상 할 말도 없더라고요. 네. 혈액형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살아가다가 그 후로부터 2년 정도 뒤에 한국으로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피 뽑는 김에 혈액형 검사도 해달라고 했죠. 검진 결과 나오기 전에 다시 외국으로 오게 되어 동생에게 전화로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새로 한 검사에서도 제가 A형이라는 겁니다. 네. 하도 황당해서 엄마 나 A형이래 라고 했더니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 너는 틀림없는 B형이며 태어나서 피검사를 냈을 때도 B형이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하나의 가능성만 남습니다. 아기가 바뀌는 거죠. 남의 그렇죠. 불행을 막 떠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병원에서 혈액 샘플이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군요. 난 왜 애가 바뀐 것만 생각했을까? 혈액 샘플이 바뀔 수 있잖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네. 김치로 싸대기 맞고 막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지금 너무 놀라서 오렌지 주스를 흘렸어요. 네. 네. 라고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그날 병원에서 태어난 애가 너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럼 네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거냐?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더욱더 의심스러워집니다. 왜 화를 내고 그래? 이게 엄마가 화를 낼 일인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다시 물어보셨어요. 네. 엄마 왜 화를 내고 그래? 네.
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나는 B형이라고. 자식의 대처법. 제멋대로죠? 그러니까 대화를 빨리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죠. 네. 당면한. 제멋대로입니다. B형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는 말은 다 허구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연을 읽을 때는.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며 학교를 다니면서 피검사를 몇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B형이라고 했고 자 이제는 존재론의 문제로 들어옵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지난 자료를 뒤져보니 소름 끼치게도 B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사람 혈액형이 바뀔 수도 있는지 아니면 계속 어떤 우연의 일치로 제 혈액 샘플이 여태까지 26살 전까지 했던 모든 혈액 검사에서 뒤바뀐 건지 네. 아니면 사실은 제 혈액 검사를 한 모든 사람들은 근무를 태만하게 해서 제대로 혈액 검사를 안 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사형당하기 전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저는 평생 너는 틀림없는 B형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 소심하다고 소문난 A형이라고 하니 혈액형 성격설은 완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네. 네. 제 26살 이전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는 성적표와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도 첨부합니다. 네. 그럼 이만. 뒤에 짤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본에 써 있어요. 학교 생활표. 네. 제가 아는 초등학교군요. 그러네요. 제 5학년 9반 5번 아동명 나보미 네. 담임 땡땡희 네. 교장 땡땡남 네. 땡땡 초등학교. 특이하게 교장 선생님 중간에 바뀌셨나 봐요. 원래 프린팅돼 있는 교장 선생님 이름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요. 두 줄로. 교장. 이거 뭐 저 배틀로얄입니까? 그러니까 교장은 하다 그만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일기토를 통해서 한 분을 보내고 아니 이게 그렇게 찍찍 긋고 할 일인가요? 이게 뭐 얼마나 한다고 교장 선생님 바뀌셨으면 좀 학교에서 새로 찍어줄 것이지. 전에 계신 선임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그 종이의 상태를 봐서 네. 최소 내일 모레 40이에요. 나보미 씨는 지금 정말 노래요. 이거 한 50년만 더 먹으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네. 워낙에 오래전 거예요. 보면 키 얼마, 몸무게 얼마, 뭐 앉은 키 얼마 써 있고 혈액형 B형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혈액 검사를 하셨다는 데에는 검사 항목 AB호 결과 A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RH 포지티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예. 그러게요. 이거 뭘까요?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기도 하고 저도 제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네. 뒤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네. 이게 너무 작은 일이어서 그렇지 헐리우드 영화 시나리오 같잖아요. 무슨. 제가 듣기로는 이제 혈액형 검사를 하는 시약이 있잖아요. 네. 아주 어렸을 때 특히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 야매를 쓴 거예요? 야매를 쓴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려야 될 것을 여러 번 쓰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약간 수학적에 제가 수학 되게 못하는데 이렇게 어떤 혈액형은 그게 다 이렇게 묽어지면은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게 있대요. 그 혈액형이 특정 혈액형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럼 그게 B형인 거예요? 뭐 그랬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데이터들이 잘못된 게 되게 많대요. 특정 혈액형만 되게 많이 나온 게. 왜냐하면 시료를 아끼느라고 여러 번 써서. 시료를 아끼느라. 네. 원래 한 번 쓰고 딱 버려야 이게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몇 번을 쓰다 보니까 그게 묽어져서 뭐 결합이 잘 되는 뭐든 그래서 그 특정 혈액형이 많이 나왔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의 믿음과 다르게 이건 성격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관련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틀리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수혈 받았을 때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막 환자 죽고 있다고 B형이라 역시 제멋대로군. 의료진이 그럴 건 아니잖아. 지금이 죽을 때야? 지금 네가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릴 때냐고. 아니면은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놓아야 된다고.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눈 떠요. 막 괜찮아요. 이렇게. A형 맞다니까. 네. 알 수 없습니다. 의료 노동자 여러분, 그렇죠. 뭐 하십니까? 도움을 청해야겠죠. 네,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특히나 그 선생님들 중에 그 건강검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예. 검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료 그 70, 80년대 그거는 저도 네. 의료계 쪽에 있는 분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맞긴 맞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세대가 변하고 나서의 어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묘합니다. 나보미 씨, 네. 감사합니다. 193회 두 번째 노래를 들을 시간이에요. 네, 두 번째 노래는 레이브릭스라는 팀의 노래입니다. Walk. 네, 레이브릭스의 Walk 듣고 왔습니다. 2018년 1월 말에 방금 발매된 네, 맞아요. 첫 번째 정규 앨범 People People, You're All Diamonds라는 앨범에 수록돼 있습니다. 네. 2인조 그룹입니다. 맞아요. 드럼 1명하고 보컬 1명입니다. 그 활동의 기록을 보면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고 다녔네요. 그러게요. 네. 예. 해외에서의 유럽, 활동을 중국, 오히려 먼저 일본,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영국. 노래에도 러시아어가 있어요? 네. 뭐 짐작컨대 그쪽을 기반으로 활동할 만한 어떤 뭐 물리적인 환경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쪽 출신이라든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내 활동보다는 훨씬 더 먼저 그쪽을 투어를 하시고 그쪽에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속사 그 바이닐에 있는 앨범 디스크립션에도 그런 표현이 뭔데요?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뜨거운 반응과는 달리 국내의 냉정한 평가에 혼란스러워하던 그들은 이러면서 지난달 2017 K루키즈 최우수상을 받으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을 날려버렸다. 네. 아. 그 보도자료 쓰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모든 고민이 날아가기엔 많이 부족할 겁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게요. K루키즈 최우수상으로 모든 것을 뭐라고 그게 훌훌 털어버릴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파 씨에 나왔다고 데이트하나? 이런 밴드 형태 이런 류의 음악이 그쪽에 그 해외에서의 반응보다는 확실히 미진한 게 사실이니까요. 국내 어떤 그 씬에서의 하지만 뭐 호응은. 예. 저는 뭐 레이브릭스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사는 외국 장사죠. 아, 그렇죠. 네. 인구가 그쪽이 훨씬 많죠. 그럼요. 레이브릭스는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벽돌을 깐다. 그렇죠. 미장이인가요? 미장사. 그럼 레이브릭서 아닌가요? 브릭스 레이어겠죠. 아, 그렇죠. 뭐야 그게. 나도 맞는 건 아닌 것 같다만. 누가 더 무식하나. 네. 경쟁 중. 레이브릭스. 최근에는 네. 어쨌든 이렇게 밴드 음악 혹은 팀의 음악인데도 네. 다 영어로 가사를 쓰는 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해외 장사. 네. 정말 그런 걸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노린다기보다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린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막 진짜 뭐 머리를 많이 쓴 전략같이 느껴져서 좀 싫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안 되고. 더 쉽게 얘기하면 국내를 포기한 거는 맞죠. 그냥 끌리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리는 거는 또 언어하고는 100%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BTS는 한국말로만 한단 말입니다. 국내를 포기했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고 그냥 국내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죠. 네, 어디든 간에 상관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음악은. 네. 이런 그 시작점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라도 이런 활동이 가능했다면 그냥 네. 나중에 역수입되고 말지.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포지티브한 그렇죠. 곳에 더 열심히 더 창작 마인드를 투자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몇몇 밴드들이 아예 해외에서 활동을 시작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 보면 확실히 좀 더 대범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좋은 일이에요. 네,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엿보입니다. 예, 스칸디나비아 3국의 뮤지션들처럼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세계가 놀이터인 것처럼 그렇죠. 활동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레이브릭스의 첫 번째 앨범 바이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름 관련한 무식한 농담은 사과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익명 사연이에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퀵서비스 종사자 익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운수 노동자분들이 라디오의 의존도가 높은 직업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렇죠. 근데 팟캐스트의 사연은 잘 못 봅니다. 우리가 요파 씨의 사연은 잘 못 봐요. 네. 예, 오면 환영입니다. 근데 또 운수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그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일을 하실 수도 없거든요. 퀵도 뭐 이제
다 땡스 퀵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분은 어쨌든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에요. 네. 오토바이를 타면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추위에 일을 하면서 요파씨를 듣다가 예전의 생각이 나서요. 네. 오토바이로 킥을 하시면서도 요파씨를 듣고 계시는군요. 네. 네. 20대. 그러게요. 네. 20대의 극 후반이었을까요? 20대 극 후반은 뭐예요? 29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는 분들께 28이 후반, 27은 중후반, 그렇죠. 26은 극중반이 후중반인가? 네. 29대. 그렇죠. 29인 것 같아요. 29대였을까요? 알바를 전전하며 그럭저럭 지내던 중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이모부를 통해 회사 자리를 알아봐준다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알바가 아닌 취업 자리를 급하게 알아보던 중. 이거는 왜일까요? 유땡윤 씨처럼 유땡윤 씨가 큰애 숙모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모부를 되게 싫어하셨나요? 어쨌든 뭐 아우지에 끌려간다. 이모부가. 이모부란 특정 인물이 싫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친척분에 얽히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한 조그만 프린터 임대 및 잉크 충전 업체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조건은 오토바이만 탈 줄 알면 된다고 해서 면접본 그날 채용이 되고 다음날 출근하게 됩니다. 가보니 한 사무실에 방역업체를 하시는 사장님 친구분과 사장님이 같이 계시고 세를 반반 나눠 내시는 구조였고. 이런 사무실 되게 많아요. 네. 우리 사장님은 출근을 거의 안 하시고. 그런 사장님이 있죠. 네. 네. 우리 인턴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익명 씨는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 친구분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되는. 그죠. 이런 사장님 상황이거든. 친구 다른 회사 사장님. 네. 본인은 프린터 임대 및 잉크 충전 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방역업체 사장님과 하루 종일 보내야 하는. 그렇죠. 네, 그런 환경이겠네요. 그래서 토너로 바퀴를 잡는. 네. 그렇죠. 출근은 거의 안 하시고 저는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 받고 출장 나가는 게 거의 전부인 일이었습니다. 일은 무진장 한가했습니다. 점점 지각도 하게 되고 사무실에서 영화도 보게 되고 디아3가 출시된 후 법사 만렙도 찍어보고 은근슬쩍 껴넣었어요 지금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안승준 군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디아블로 3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 설명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각이라든지 지구의 사람 수보다 많은 두 수의 소를 잡아야 된다 말이죠. 지각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영화는 이제 오히려 이걸 끼워 넣은 거고요. 네. 실제로는 디아3만 계속했다. 영화를 틀어놓고 네. 디아만 하고 지각도 하면서 갔겠죠. 네. 어차피 게임만 하는데 뭐. 그러다 일이 점점 더 한가해져서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사장님이 회사 인수 제안을 해오십니다. 디아3를 하고 있는데 너 회사 안 살래?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너 이제 더 찍을 것도 없고 회사나 한번 랩도 해보래. 꽉 찼으니 회사를 거기 머니도 많은데. 뭐야 그게. 대신 검과 반지 몇 개만 다오. 네. 아이템으로 거래를. 회사 그렇죠. 인수 비용은 아이템으로. 네. 사장님도 디아를 하셨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몇 달 후 사장님이 회사 인수 제안을 해오십니다. 저는 고민을 좀 하다가 옆에 계시는 방역업체 사장님이 불편했던 터라 돈은 월급만큼 나오고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은 네. 회사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같이 월세를 내고 있는 방역업체 사장님도 쫓아내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사연 보내신 분은. 네. 돈은 월급만큼 나오고 독립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네. 마더론으로. 괄호 열고 영어로도 써주세요. 마더론이군요. 어머니한테 졸라서 받은 돈으로 권리금을 저렴히 주고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파리를 날렸는데 권리금을 받으셨어요. 이상하죠? 게임을 열심히 했더니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권리금은 뭡니까? 네. 이 사무실에 있으면 레벨이 빨리 오른다는 의미에서 권리금을 받은 건가요? 장사가 안 되는데 권리금을 받았어요? 만렙 찍은 자리, 막 이렇게. 로또, 1등 터진 자리처럼, 법사 만렙 찍은 자리에 대한 권리금인가요? 조그만 지하 사무실로 이사도 가게 되고, 이제 방역업체 사장님을 쫓아낸 것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사무실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네요. 혼자 있다 보니 점점 더 한가해지더라고요. 이상합니다. 회사를 인수했는데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영업이라는 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자꾸 줄어듭니다. 네. 일을 만들어야 먹고 살아요. 그렇게 계속 한가해지다 보니 수입이 점점 줄었습니다. 거기에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카드빚 갚아 나가기도 빠듯하여 놀면 뭐하나 오토바이도 있는데 퀵이나 하자 하고 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투잡입니다. 이게 되게 많은 1인 기업 업주들의 어폐예요. 실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예. 저도 만약에 그 요파씨나 소라소리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투잡을 뛰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갑자기 텅 빌 테니까. 그렇죠. 근데 모릅니다만은 사알못이죠. 사업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계속 한가해지다 보니 수입이 점점 줄었습니다만 이제 이 수입을 늘릴 어떤 방도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알았으면 진작에 했겠죠. 곧바로 다른 직업을 찾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네. 자, 작년 가을쯤이었나요? 이제는 이제 운수노동을 하시게 된 뒤의 이야기가 그렇군요. 네. 작년 가을쯤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서울역, 광화문 쪽이 교통통제가 심했습니다. 저는 역삼동에서 꽃을 가지고 서울 중부등기소 근처로 배달을 가고 있었고요. 네, 꽃 배달 이야기입니다. 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부등기소는 큰 길로 쌓여있는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길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4개가 있는데 그중 2개는 일방통행이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 갈 수 있는 방법은 2개입니다. 그 정상적인 통행 방법 2개가 다 경찰에게 저지를 당했고 일방 통행길을 역주해 들어가 보려 했으나 그 길도 막혔습니다. 거기가 이제 서울시청 앞쪽인데요. 네. 그 서울시립미술관인가요? 네네. 거기 들어가 있는 데는 그쪽은 집회 다발 구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근처를 약 10분 정도 헤매다가 겨우 목적지에 걸어서 3분에서 5분 정도면 그래도 갈 수 있겠다 싶은 곳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물건 받을 손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퀵은 정말 시간이 돈이라서 그렇죠. 정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걸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또 10분 정도를 헤매셨으니까요. 네. 나 땡땡씨 꽃배달입니다. 어디 계신 거 맞나요? 손님 꽃배달이요? 꽃집이 어디예요? 보통 손님은 네 하며 대묻거나 네 하며 기쁜 듯 반가워하거나 기쁜 말투로 누가 보냈는데요? 하고 묻지 꽃집이 어디냐고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마치 최초의 촛불 문화제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 같은 거죠. 초는 누가 샀냐. 발본 세권하겠다. 누구 돈으로 샀는지. 네.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나는. 나 땡땡 꽃집인데요? 손님. 제가 꽃 보내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내셨네요. 누가 보냈는지 써져 있나요? 아니요, 안 써져 있는데. 손님, 제가 몇 번 모르는 사람한테 꽃을 받아서 이제 보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저 지금 거기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떡하죠? 꽃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손님,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미친놈 만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럼 갑자기? 서비스 정신은 확실합니다. 네. 손님, 크크.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도착지 근처에서만 20분을 까먹거든. 꽃은 그대로 꽃집에 갖다 줬더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나마 이제 사연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사연 보내신 분의 입장에 생각을 해드리면 꽃집에서 픽업을 그러니까 제3자인 꽃집에서 픽업을 해서 꽃을 받으실 분한테 지금 갖다 드린 거잖아요. 네. 따라서 그 배송 비용 선불은 이미 받으셨을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선불이겠죠. 착불이 아니라. 그렇죠. 네. 안 그런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면 참 슬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꽃집에서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실은 꽃집 주인이 추근덕대던 거예요, 이분한테?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신 분한테? 꽃집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은 작업하려고 꽃집을 열어서 꽃집을 인수해서 권리금을 주고 여기저기 꽃을 보내고 그중에 걸리는 사람 없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꽃집 주인한테 보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누군가가 계속 거기다 주문을 해서, 보내라고 하면은 본인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아니라서, 계속 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실제로 등기소 사람에게, 극심을 품은 것은, 꽃집 주인이다. 좀 희한한 상황이에요. 네. 아무튼, 손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 연애 못하던 제 20대 시절이 생각나더군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연애 못하는 사람 보면요. 한 1초 한심하다가 한 30분 동안 계속 나 어릴 때 생각하게 됩니다. 연애 못하는 남자는 보통 썸을 탄다는 개념을 잘 모르고
이날 고백하겠다 생각하고 날짜 정하고 만나서 고백하고는 차이죠. 하하.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요. 네. 이게 그냥 그죠.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마음 먹고 이날이 국경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반포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랬을까? 그게 모두 미디어의 영향이겠지요. 그랬나요? 네, 아무 제대로 된 매너를 교육받은 적도 없고 네. 맨날 뭐 어떻게 갑작스럽게 해도 아니 이렇게 갑작스러울 수가 하면서 반하는. 멋지다. 네. 이런 사람 처음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닙니다, 요즘. 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폭력인지를 모르고, 스토킹인지도 모르고, 그런 류의 어떤 전설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네. 10번 찍어서 뭐 이런 얘기 등등 네. 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교육을 못 받았죠, 사실은. 네. 프린터 거래처에 프린터가 이상하다고 해서 AS 하러 와서 사연 쓰고 갑니다? 프린터 AS를 기다리다가 네. 사연을 쓰셨군요. 네. 그렇군요.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이분은 연애를 못하는 뿐만 아니라 뭔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뽑아주겠습니까만은 뽑혔습니다. 뽑혔습니다. 네. 네. 그럼 되게 묘했거든요. 네. 프린터 고치러 와서 뽑아주세요라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추운데 모든 걸 조심하시길. 네. 네. 최근에 비트코인에 손을 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손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나요, 지금? 좋은 벌이라고 하죠.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운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이에요. 재밌는 사연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많은 경험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바보와 바보 아닌 사람. 바보와 바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들어보면. 많은 사연들을 기다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 작은 물건을 갖다 주는 것에서부터. 네. 큰 화물을 도시에서 도시로 옮기는 것도. 그렇죠. 혹은 선적으로 국가에서 국가를 옮길 때에도. 네. 언제나 좋게 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 그러네요. 운수는 재밌는 일입니다. 많은 사연을 기다려요. 세 번째 사연 들으셨습니다. 아르케더치 커피 광고를 들으니까 괜시리 나도 모르게 다시 유면상 PD가 미워져요. 왜죠? 더치커피 사다 달랬더니 땡누 사가 나가지고 땡누 먹고 네. 싫다고 이제 엔카 직영월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3번째 순서의 마지막 새로 소개되는 사연입니다. 네. 물론 탈락자가 한 명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분도 익명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요파시 대전 공개방송 소식에 그것은 알기 싫다만 듣다가 최근부터 요파시에 정주행 중인 대전에 사는 흔한 30대 초반 개발자입니다. 대전은 애를 낳아놓으면 개발자인가요? 개발하겠네. 돌잡이에 언어들 막 이렇게 깔아놓고 어느 언어 잡나 보고 그거 한물 갔는데 네. 공개방송은 못 갔던 터라 사연으로나마 아쉬움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으로 공개방송을 온다길래 우리 동네에 오니까 요파씨를 들어야겠다. 소라소리가 갔으면 소라소리를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뛰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러네요. 어느 도시 갈까요? 일단 3월엔 서울인데 네. 여름이나 가을 되면은 지금 내가 몇 군데 생각했는데 가도 될지 모르겠어서 걱정돼가지고 처음에는 부산 공개방송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되게 소심해져가지고 그래도 자리를 채우니까 부산만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전해보려고요 이제는. 좋죠. 네. 아무튼 저희 회사는 복지가 좋은 편입니다. 자랑할 만한 복지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번 사연과 관련이 있는 건 직원들의 모임이나 활동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직원들끼리 축구를 하러 가면 풋살장과 저녁 비용을 지원하는 식으로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회사 근처 풋살장에서 축구를 했고 보통 다른 부서와 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시내에 보면 우리들은 잘 안 가는데 되게 깨끗하고 예쁜 풋살장들이 있어요. 네. 서울에도 좀 있습니다. 누가 계속 하고 있죠? 네. 개발자들이었나봐요. 어째 못하더라니. 죄송합니다. 개발자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풋살장은 그냥 보니까 부러워서 그렇죠. 어쨌든 실내 축구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실내 해놔도 워낙에 부상도 안 당하게 잘 해놨어요, 되게. 네, 보면은 와, 잘 만들었다 싶어요. 다만 상대팀이 되는 부서의 팀장과 부장님들이 운동도 좋아하고 승부욕도 있어서 신입사원 면접 시 축구를 잘하느냐 등의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야, 이게 군대 사병들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런 소리를 하는군요. 그러게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 전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 때문인지 다들 실력이 출중해서 매번 저희 부서가 패배에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건 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니 기껏해야 내기 걸었던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값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기분 좋게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매주 경기를 하다 보니 상대팀의 특징과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리그죠. 개발자들이죠. 네. 버그 리포트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실력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가끔은 한두 점 차이로 지는 경우도 왕왕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지고 있죠. 네, 그건 그래요. 근데 클로즈 게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때는 어느 더운 여름 경기 끝나고 치킨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네. 치킨을 회사 돈으로 사게 될지 객추를 하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풋살장 대여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도 동점을 기록하며 승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그때 네. 상대방 팀 쪽의 부장님께서 골든골을 제안하셨고 모두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네. 골든골이 적용되자마자 경기는 전원 공격 혹은 전원 수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 흔히 말하던 네덜란드 축구. 네. 동네 축구 아닌가요? 동네 애들은 네덜란드 축구라 그랬어요.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잘하는 편도 아니고 발도 빠르지 않아서 골을 넣어본 기억은커녕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가 본 적도 거의 없는 초보였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골든골의 주인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끝나고 먹는 치킨 맛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다음 타임 예약자들에게 자리를 비워줘야 할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대방 진영에서 기회를 엿보던 제게 공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순간 저는 헤딩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골을 넣고 영웅이 되는 꿈을 잠시 꾸고 나서 있는 힘껏 점프와 동시에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네. 그런데 머리에 닿는 공의 감촉이 상당히 단단했습니다. 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부스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끔찍하죠? 네. 축구에선 뭐가 부스러질 일이 없습니다. 뭔가 부서지거나 뭔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부스러진다는 느낌이 더 뭔가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뭔가 가루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부스러질 건 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대팀 직원 중 한 명과 저는 공중볼 경합을 벌였고 제가 그 선수의 안면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상대방의 코가 부스러졌군요. 상대방 선수의 상태는 영 좋지 않았고 곧장 상대팀 부장님 차에 실려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저는 따라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딘지도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온 탓에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끝이 났고 남겨진 직원들끼리 치킨을 먹고 있는데 충격적이네요. 왜요? 치킨은 먹었다고? 한 명 실려가는데 치킨을 먹고 앉아있습니다. 제가 이 상대방의 다치는 분의 배우자였으면은 회사 사람들 다 고소할 것 같아요. 양쪽 회사를 상대로. 네. 양쪽 부서를 상대로. 네. 네. 그러면은요. 경기가 끝나고 네. 병원으로 이제 그쪽 회사 부장님하고 네네. 부상당하신 직원분하고 같이 가신 다음에 남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네.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하냐. 치킨 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약했어. 지금 튀기고 있을걸? 그럼 어떻게 이런 거죠. 그래도 또 한 사람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도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 오늘 누구 다쳤는데 오늘은 그냥 들어갑시다라는 한마디를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해 보여요. 네. 했는데도 그래도 먹읍시다. 그런 사람이 치킨인데 막 이러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못 먹은지 아냐고. 충격적입니다. 남겨진 직원들끼리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참 그렇게 맛없는 치킨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런 말은 전혀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다. 그니까요. 게다가 치킨 물리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승부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치킨 값을 낼 테니까 치킨 먹으러 가자고 합의가 된 거 아니야. 자. 다 이상합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들. 네. 그 후에 다른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저와 부딪힌 직원은 부비동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보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같은데요. 부비동 사실 부비동 골절이 네. 보건 중에는 성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비동은 여기 볼 안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부비동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뼈의 이름은 아니지 않나? 근데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안아골절? 네. 그때는 그 직원의 안위도 걱정됐지만 제 지갑의 안위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을까요? 회식 중에 일어난 일도 다 사실 회사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책임 안 지는 회사가 상당히 많죠. 아, 지금 그 복지 좋다고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죠. 만약에 이제 회사가 책임져주면 이 긴 사연의 그 주제는 우리 회사 복지장이 돼버립니다. 아니, 축구를 하러 가면은 풋살장도 지원해주고 이러는데 다치면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것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니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 사실은 대표이사님도 알게 되었고. 네. 수술 비용 전부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셨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 후로 저희 회사에서는 사내 축구 금지령이 내려졌고. 네. 합리적입니다. 그 양쪽의 부서의 직원들은 되게 이상한데. 네. 회사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합리적인 회사다. 네. 비합리적인 직원들을 데리고 잘 운영하고 있다. 관련된 복지 혜택도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수술 후 그 직원은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수술 자국이나 이상한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아니, 이상한 점은 당신한테 안 보이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얘기 왜 붙이시죠? 그러니까요. 자꾸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털어버리려는. 저희 향해서 면피를 네.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네. 거죠? 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예측한 게 맞다면 이 사연 보내신 이분은 네. 저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다친 직원을 찾아가서 접사를 찍고 부비동 근처에 MRI 좀 엑스레이 좀 찍자고. 이상한 점 없다고. 제가 물어봤다고. 괜찮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은 시대잖아요. 이러면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회사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누구한테 해코지하신 겁니까? 재미있는 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 이렇게 적어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애매한 시였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불찰이라고 하기엔 그냥 지금 운동 중에 일어난 네, 그렇죠. 접촉이니까 네네네. 이분이 뭐 잘못했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 사회인 축구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이걸 폭력으로 봐야 할 것이냐. 그래서 없겠죠. 네. 정말로 잘 돌아가는 그 축구 모임에서는 이 부상 방지를 위한 모금 같은 것도 미리 해놓습니다. 펀드를 미리 레이즈를 해놔요. 예. 안 하고 싶어요. 네, 뭐 아무것도. 그래서 사실 회사들은요,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회사는 업무 시간 이후에 그 스포츠 활동으로요. 네네. 축구는 안 됩니다. 많이 다치는 운동이죠, 사실은. 축구는 네. 안 됩니다. 안 다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당구? 주짓수가 낫습니다. 주짓수요? 차라리 덜 다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거는 오전반에 텃세에 안승준 군이 휘말려서 그랬던 거고. 갑자기 화가 나네. 1년 전이었어요. 네, 딱 이맘때고요. 안 그래도 어저께 뭘 많이 들었더니 또 아프더라고. 거긴 진짜 이상해요. 약간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동아리야? 씨. 주스 안 사가서 그런 거 아니야. 주스 안 사가서. 자. 아무튼 익명 씨 네.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좀 안타까운 점은 익명 씨예요. 익명 씨. 네. 네. 좀 안타까운 점은 치킨을 먹었다는 점. 그렇죠. 거기에서 저희의 감정적인 유착이 싹 떨어졌어요. 네. 치킨을 먹었다는 점 그리고 수술 자국이나 이상한 점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신 전혀 점.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죠. 당신은 그걸 안 찾아보기 위해 되게 노력하는 관점이었을 거거든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실 일이 아니라 그게 이제 여쭤봤고 잘 했더니 이상한 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문콕하고 멀리서 찾아본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수술 자국은 안 보여. 뭐 한 최대한 멀리 한 5,000대 1의 축척으로 이렇게 보고서 이제 내가 문콕하고 남의 차 쳐다볼 때 심정이 있어요. 깨끗하네. 그 짧은 순간 되게 세게 문지르는 그런 느낌이죠. 정말 있는 힘껏 없애고 싶은 느낌. 뭐 저라도 만약에 이거를 뭐 정식으로 정말 사과하기는 애매했을려나요? 모르겠네요. 근데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축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보는 건 좋아하는데요. 이제 몸도 잘 안 풀리고 데스크 잡 오래 하던 사람들이 특히나 머리 쪽에 부상 입으면 좀 오래 갑니다. 후유증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검사는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저 개발자의 체력이라는 것이 네. 하하에서 중하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네, 걱정됩니다. 네. 눈치 봐가면서 치킨을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주요 탈락자들 가운데서 말이죠. 네네. 주 사연은 아닙니다만, 추신으로 요런 이야기를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엔카 직영몰에서 제가 처음으로 차량을 구입한 건 아니겠죠? 이 문장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아니실 겁니다. 엔카 직영몰이 창사한 지 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파시 청취자 중에 제가 처음은 아니겠죠? 라는 네. 질문이셨겠죠. 유형이 차량 구입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을 하시고, 6만원 상당의 세차용품 안 주냐고 물어봤다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렇군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액세스몰에서 보고 산 거라고 하니까 정말로 거기서 듣고 산 게 맞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 보내준다고 했으니 오겠죠. 아니면 전화해야 되고요. 네. 아니면 전화해야 되고요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UMC 네가 좀 전해다오. 기분입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I obey. 네. UMC가 직접 전달해서 꼭 가도록 네, 하겠다고.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 저에게 꼬발러 주세요. 네. 네. 제가 땡땡환 팀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또 어때요? 왜냐면 돈이 정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도 결혼해도 네. 애가 나와도 애가 1살이 돼도 돈 주잖아요. 네. 예.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선물 주지 않아요. 돈은 정입니다. 근데 청취자가 자기 돈을 끌고 가서 네. 우리 이름을 팔아서 차를 샀어요. 네. 못 잘해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진상을 대신 물어드릴게요. 물론 정중하게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 6만원 상당의 세차용품이 저희가 이제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게 보내주는 그 선물인 건가요? 차량 채택되신 분, 그 차량, 써 있냐? 차량 키트. 이 선물은 보통 그냥 가진 않고요. 네. 그레이티스트 히트 정도는 가셔야. 예, 보내드리는 좀 고급입니다. 네. 예. 앞으로 좀 수량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그리고 189회쯤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의 결심을 아직 지키고 있다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열심히 물광 내고 있습니다. 네. SK 엔카에서 좀 자동차 케어 키트로요. 이분도 받으셨으면 훌륭하다는 거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SK 엔카 직원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3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안에 확실하게 윤곽을 다 정해서 네. 200회와 201의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와주실 게스트분들 다 정해졌습니다. 3월 24일을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티켓팅 하는 날도 저 비워두시면 좋겠지만 네. 너무 다급하진 않게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시고요. 안승준과 UMC였습니다. 기술에는 기술행정관 김상조 군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